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비가 그치고 어제보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급격하게 좀 떨어졌는데요. 다음 주 공매도 재개와 또 내달 2일 발표될 상호 관세를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서 시총 대부분의 종목들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온기가 돌고 있는 특징주 두 가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펜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브라질과 칠레 등을 포함한 총 41개 국가에서 글로벌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사막 공개를 앞두고 맑은 날씨 오늘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인조이라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PC게임 플랫폼 스팀에 얼리 액세스로 출시를 했는데 이 출시 이후 40분 만에 최고 인기 게임 1위에 올라섰고요. 이 신작 게임 인조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종목별 날씨 전망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앞서 지난 20일 약 3조 6천억 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기도 하면서 쾌청했던 날씨에 먹구름이 끼었었는데요. 대신 증권 측에서는 이 유상증자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일 수 있겠다. 이번 증자 금액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호평해왔던 투자들이 이 적게 시행될 수 있겠고 하나그룹 방향성에 동의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적절한 매수 기회라고 덧붙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먹구름을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흐린 날씨가 갤 것으로 전망한 종목은 하이트진로인데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이 하이트진로가 최근 주류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서도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도 25,000원 선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종목 역시나 흐린 날씨가 갤 것으로 전망된 종목인데 LG유플러스입니다. 이 하나증권 측에서는 양호한 실적과 자사주 소각, 나쁘지 않은 수급 등을 이유로 LG유플러스의 주가 반등 시점을 4월쯤으로 전망했고요. 목표 주가 1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레더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탁도요.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단 시장 전략 또 소장님과 함께 잘 세워보도록 할 텐데 이제 다음 주에 공매도도 재개가 되게 되고요. 상호 관세도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계감이 좀 짙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1%대까지 지금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지금 보기 싫다 이런 느낌이 좀 들으실 정도로 지수가 좀
다 밀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말씀하신 몇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공매도 재개. 지금 현재 대체 잔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체 잔고가 60조가 넘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요일부터 좀 두드려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또 뒤통수 맞는 듯한 관세를 맞았고 상호 관세가 4월 3일 날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4월 3일부터 관세 부과가 이제 25%가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일단 우리가 이제 상호 관세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편 관세는 25%씩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만 상호 관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도 이제 관세를 보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관세를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프로가 어떻게 적용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확실성.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여의도라든지 뭐 메신저로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투심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가운데서 지수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을 지키려고 지금 대단히 노력을 좀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아 주변 지역에 이제 주가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만 빠지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플러스가 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밀리면서 지수가 밀리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분기 배당이 이제 어제자로 이제 배당 무였고 오늘 이제 배당 락이 이제 실시되고 있고 또 롱숏 펀드로 인해서 지수를 밀어내릴 수 있다. 또 이런 또 오늘 또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증시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얘기들이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좀 이제 SNS라든지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지수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자가 없어서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그러니까 뭐 어떤 여러 가지 악재 중에 있어서 내가 주식을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가운데 있어서 그러면 난 이걸 주식을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도 종목이 푹푹 밀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하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양지수 안에서 외인가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가 지금 또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연초 수준까지 지금 지수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이 약세장 띄고 있는 시장 안에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쪽에서 기회를 찾고 계실지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스탁 첫 번째 업종은요. 조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관련 리스크가 최고조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무풍지대로 꼽히는 조선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는 조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중국 선박에 이제 포트피, 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이 가시화하면서 한국 조선사의 수혜 기대감이 아직도 조금은 살아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두 번째는요. 미용입니다. 국내 미용기기 기업들의 해외 수출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내 미용기기 수요 증가로 인해서 해외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어떤 포인트 볼 수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대차거래 상위주입니다. 소장님께서 앞서 이제 시장 전략 세워주시면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최근 코스닥 시장 그리고 외국인을 중심으로 대차거래 잔고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부터 소장님과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선이고요. 사실 최근에는 이 조선주들이 조금 주춤주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선 업종 내에서는 뭐 삼성중공업만 플러스권의 움직임, 그 외의 종목들은 전부 다 좀 약세 띄고 있더라고요. 조선 안에서는 저희가 어떤 기회 포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나마 오늘 이제 다 파란불인 가운데 있어서 이제 조선업종만 조금 빨간불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특이 종목으로 이제 조선업종을 가장 먼저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솔직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을 뽑기가 상당히 조금 쉽지 않은 그러한 뭐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과연 이것을 선뜻 매수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조선주가 올라가게 된 것이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나왔었던 뉴스가 다시 이제 확실히 부각이 된 건데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이것이 이제 이슈가 다시 됐고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따라서 선박들이 이제 중국에서 선사를 둘 수 없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중국에서 만든 것까지 이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글로벌 선사들이 이 배들을 어디에다 발주를 줄 것인가? 대안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일본도 이제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 상당히 그 배값 가격이 비싸고 일본도 현재 배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이 중국으로 간 물량들의 대거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차 부각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중공업 위원은 강하지만 그 전에 차트를 놓고 본다라면 일정 부분 상당히 먼저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조선주가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월요일 날 시행되는 롱숏 펀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부분들 이거 피해주로서 조선주하고 방산주들이 거론이 됐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먼저 선 조정 받았었던 것들이 오늘은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계속되는 조선 쪽에서의 이제 중국의 견제 그리고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 상선 건조 능력을 갖춘 요 국가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유일하다 보니까요. 수혜 국가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이 가장 강한 게 지금 이제 올해 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주잔고는 이제 조선사들이 대충 이제 비슷한 수준의 이제 그 수주잔고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올해 이제 가장 이익 개선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익 개선 효과가 크다라는 게 이익이 많이 난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익은 현대중공업이 가장 많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익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익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이익이 많이 나는 것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만 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반에서 1등 하던, 2, 3등 하던 친구가 1등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반에서 2, 3등 하던 친구가 1등 한다 그래서 그렇게 과도하게 칭찬을 받지는 않잖아요. 칭찬을 많이 받는 건 누구죠? 반에서 한 20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10등을 해버렸다? 그러면 일어나서 박수 받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좀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금 그 재무적으로 불안했던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바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수주잔고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만 잘 넘어서면 이 파고만 잘 넘어서게 된다라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주가 탄력성을 높게 상방향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 이제 하나오션인데요. 이거는 조금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조금 약간의 우리가 경계성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특징을 좀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은 좀 대신하겠는데요. 일단 공매도에 대한 수급 요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 MRO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지금 돈이 되느냐, 잠수함 사업도 당장 돈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수급의 꼬임이 월요일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이제 매수 추천이다라기보다는 종목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조선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두 가지 종목 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플랜 안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공매도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움직임 조금 나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두 번째 미용 저희 볼 텐데 이제 지난해 국내 미용기기 업체들이 굉장히 호실적을 거뒀잖아요. 그렇죠. 뭐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이요. 올해도 이제 국내 미용기기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해외 수출 증가세가 뭐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미용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들, 네. 미용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뭐 치과 쪽도 그렇고 틈새 시장 쪽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성 장세가 지금 이제 심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투자 대안으로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종목들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네. 어제 말씀드렸던 건설주들도 이제 네, 투자 네. 대안으로 삼을 수 있었고 엔터주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제는 엔터, 오늘은 게임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결국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이 없는 종목인데 미용 관련주들도 저는 이제 이미용 관련주도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로서 지금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게임, 엔터, 미용 건설 이들 네 가지 공통점을 보면
실적이 나아진다라는 얘기들이 증권가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볼 때는 매력도를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방산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보다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차트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상당히 차트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게 이제 덴티움 차트인데 이제 뒤에 가서 종목 설명도 드릴 텐데 덴티움 같은 경우 어느덧 주가가 6만 원짜리가 7만 4천 원까지 지금 뭐 거의 20% 가까이 올라왔어요. 근데 차트를 보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차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에 대한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참에 그냥 종목까지 좀 얘기하면서 차트를 보면서 네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 직전 고점까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이런 차트 흐름들이 이제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이죠.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대량 거래가 있었고 오늘은 그 변동성 위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 고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꼬리를 다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꼬리를 다른 부분에 어제 사셨고 오늘 주가가 빠진다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야,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주변주를 보면. 근데 지금 그 안에서만 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물량들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분봉을 한번 보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어제 같은 경우 위에서 거래가 좀 됐었던 부분들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여기서 주가가 움직이면 네. 이거는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덴티움 같은 경우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은 휴젤입니다. 휴젤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그동안 올라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변동성 장세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자, 우리가 공을 딱 던졌는데 공이 올라가다 뚝 떨어지는 게 자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주가도 올라가다 떨어지는 게 자연의 법칙이죠. 그 물리적인. 근데 올라갔다 딱 멈춰 있어요. 이건 굉장히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지려고 하는 힘은 항상 작용합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무슨 중력이냐? 주식시장도 올라가면 특히 이렇게 이격도라 그래서 이동평균선과의 거리를 벌려놓으면 여기 보면 파란색 선과 봉의 길이가 벌어진 게 이격도 아니겠습니까?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이격도를 좁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봉이 내려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는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봉이 기다려주는 거죠. 이건 굉장히 강한 거죠. 현재 지금 피부관리 신제품 효과가 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 매수세가 현재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외국인 매수에 따라서 휴젤이 지금 강하게 버텨내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휴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면 야 이거 좀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지금 23만 원짜리가 33만 원 됐는데 이걸 어떻게 사라고 하는 거죠. 잠깐 떨어지면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교과서적으로 차트를 놓고 보면 주봉으로 놓고 본다라면 차트가 위로 올라가는 현재 지금 모양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때도 보면 껄무새가 되는 거죠. 껄껄껄껄껄껄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럴 때 지금 이게 지금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이걸 안다라면 뭐 저희가 주식을 뭐 쉽게 하겠죠.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손절 라인을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저도 30년 가까이 주식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방법도 제시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종목을 추천하는데 혹시 떨어지게 되면 32만 원의 손절을 걸고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파마 리서치입니다. 증권가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뷰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도 추세가 지금 우상향하는 추세가 계속 나온 거죠. 네. 이것도 껄껄껄껄 하면서 계속 올라왔던 그러한 주식입니다. 대표적인 주식이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20일 이동평균선이 훼손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는 거죠. 특히 증권가에서 지금 현재 가격이 33만 원인데 목표가를 38만 원을 제시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선진시장 진출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 충분히 지금 변동성 장세에서 이런 종목들이 있었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세 종목 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미용 안에서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세 가지 꼽아주셨는데 덴티움과 휴젤, 파마 리서치였고 이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들 모두 고점에서 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긴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소장님의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대차거래 상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뭐 피해주와 조금 그나마 이
공매도 재개에 관련해서 조금은 이런 리스크가 적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게 되는데 저희 관련해서 어떤 종목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매도와 관련해서 조금 피해가 덜할 종목이 무엇이냐 이걸 네. 찾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종목은 바이오. 조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성이 필요해요. 네네. 구체성은 뭐다? 대차 잔고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매도의 특징이 우리나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공매도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이제 빌리는 것을 네. 대차라고 대차라고 하고 그 잔고를 대차 잔고입니다. 그러니까 대차 잔고 이꼬르 공매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빌려놓고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거나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다시 갚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어떤 종목에 마이너스 통장이 많이 개설돼 있느냐 이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공매도가 제기가 되면서 불법 공매도가 이제 사라진다라는 게 정부의 공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대차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식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지 않고 소위 말해서 돈을 뺐다 썼던 게 이제 외국인들의 불법 공매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제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야 돼요. 그게 대차 잔고인데 대차 잔고를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월 26일 현재 지금 대차 잔고가 65조 4천억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에 급격하게 늘어나서 지금 공매도를 더구나 이제 개인들까지 가능해지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고 따라서 단기간에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조심성, 그 변동성의 확대에 따른 대책을 오늘부터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책이라는 것이 만약에 급격히 빠지면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빠지면 다시 내가 매수를 할 것인가 네. 이러한 생각들을 월요일 날 하시면 늦어요. 오늘부터 주말 내내 하시고 자료도 좀 찾아보시고 현재 지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환기시키기 위해서 오늘 제가 더군다나 이제 종목들도 지금 특별히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고 그런 것들이 선반영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네.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 대차거래 잔액 비중을 잘 보면서 이제 종목 선별해 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일단 첫 번째부터 그 상위 5개가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현재 대체 잔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재 지금 대체 잔고 수량이 많으냐, 금액이 많으냐, 3월 들어서 급격히 늘어난 게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그러면 다 종목들이 달라집니다.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총액 대비 현재 지금 대체 잔고가 많은 종목들을 순위로 따졌을 때 네. 1위서부터 5위까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전체 주식수 중에 대체 잔고가 많은 주식을 따지면 1위서부터 5위가 다 2차 전지 관련주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1위가 안타깝게도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오늘 3%가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무래도 대체 잔고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 이런 것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공개된 자료를 본 거예요. 네. 따로 본 게 아니고 특히 그러면 야, 대체 잔고는 어디서 봐? 나는 못 찾겠는데라고 본다라면 HTS에서 보면 대체 잔고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HTS에서 메뉴바를 보게 된다라면 메뉴바에서 대체 잔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증권사에서 보면 여기 보면 대주 나오고 대차 거래 상위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HTS에서 보시면 다 나오니까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5위, 6위가 제약바이오입니다. 5위가 유한양행이고요. 6위가 HLB입니다. 네. HLB 같은 경우 지금 대차 잔고가 6위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부분들에선 현재 지금 HLB가 여러 가지 현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6위 다음에 7위가 한미반도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도체 어떤 특정 섹터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좀 움직인다. 지금 이 세 종목의 특징을 놓고 보면 오늘 음봉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전에 주가가 밀렸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펀드멘탈적인 문제냐라고 본다라면 특별히 펀드멘탈적인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수급적인 문제가 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소가 올 때는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우산 쓰고 가다가 그러니까 펀드멘탈이 나쁠 때는 우산을 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람까지 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 멈추거나 네. 어디 뭐 건물에 좀 들어가 있는 게 현명한 거니까 그러한 방법들을 잘 여러분들이 구사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데일리 하스타 이제 세 가지 테마와 이슈 그리고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까지 IS증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배치되어 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벌써 9주차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저희 챌린지인데요. 오늘 또 9주차 챌린지도 드디어 마무리가 되는 날입니다. 챌린지 룰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 편입을 하고요. 매주 금요일 성공 여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제주 반도체입니다. 팹리스 반도체 기업인데 이 종목 어제 시장 조정과 함께 다소 조정이 나왔거든요. 파트너님께서는 차트상으로 60일선 13,900원 라인대 지지 구간 확인해보고 오히려 더 공략해볼 만한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요 3.18%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CJ ENM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해 주셨고 기술적 분석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종목이거든요. 수익 더 극대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챌린지 성공률 4%대로 마무리하게 됐네요. 다음 종목은 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클리오입니다. 이 종목 역시나 한한령 해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으로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주요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어제 나타났는데 저희 챌린지에서는 강보합 수준의 성공률로 마무리하고요. 같은 날 공략해 주셨던 자율주행 관련주 HL만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하면서 이미 익절 처리가 되었던 종목이죠. 챌린지 성공률 8.83%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공략해주신 두 가지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브인데 최근 일주일간 지속적인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여왔던 종목이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고 챌린지 성공률은 4.63%입니다. 저희 다음 종목들 현황 바로 보도록 할게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고요. 지금 약세권의 움직임 나타내면서 저희 챌린지 안에서도 다소 좀 아쉬운 흐름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략해 주셨던 효성중공업인데 엔비디아의 하락,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어제 조정이 나왔었죠. 43만 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도 유효한 종목이라고 언급, 홀딩 의견 주셨는데 챌린지 성공률은요 마이너스 1.16%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진단 받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KC텍입니다.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높은 배당 성향을 자랑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또 1%대 마이너스권의 성공률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략해주신 두 가지 종목은요. 화장품만에서 APR 그리고 5G 관련주로 솔리드 공략해 주셨거든요. 두 종목은 지금 강보합 수준의 성공률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저희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으로 보너스 9주차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9주차 누적 성공률 바로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공으로 마무리했을까요? 네, 저희 9주차 성공률은 18.74%입니다. 전문가님 모셔보고 성공 소감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1주차부터 8주차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 9주차 마무리되는 날인데 역시나 또 성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성공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너스 9주차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9주차 성공률 자체는 18%라 하더라도 이게 고가 기준에 측정된 성공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마이너스 폭에 위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만 놓고 보면 성공률이 맞지만 시장의 하락에 대응하지 못했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수출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관세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고 직격탄으로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 지금 종목 정리해야 될 종목과 지금부터 공략해야 될 종목들을 나눈 다음에 그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방안들, 그리고 오늘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 고가 대비의 상승률이기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 폭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방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313 챌린지 오늘 또 9주차 또 성공으로 마무리를 해보면서 전문가님과 또 종목 현황에 대해서 추가적인 점검 저희가 마지막으로 받아봐야 되는 시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떤 종목부터 좀 도와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제주 반도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종목들은 이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죠. 최근에 여러분께 공략해드리고 나서 상승률 자체는 플러스지만 이 고가 대비의 상승률이 때문에 현재는 마이너스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 차트를 보시면 2025년도 2월 7일 날에 시가에서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이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대를 형성할 겁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라인대를 이탈하실 시에는 2025년도 3월 11일 날 저가죠. 이 저가에서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5%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이 두 가지에선 모두 다 오늘 하루 만에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종가 기준으로 들어 올려주냐 그렇지 못하냐의 싸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구간이 2025년도 1월 23일 날 장중심 6%대까지 급등했던 날에 종가죠. 이 종가 가격인 13,650원.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는 530원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650원까지 안착해줘야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시가 부분. 자, 보시면 2025년도 1월 23일에 시가 구간입니다. 13,200원까지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지만 이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상승 탄력이 크게 축소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종가 가격이죠. 13,650원 종가 기준 잡고 리스크 관리점 기준 잡고 이 종목 대응해 보시길 바라면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이 종목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CJ ENM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2025년도 2월 달 그리고 3월 달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다지고 나서의 반등이 이어졌고 하단에 보이는 이 MACD 오실레이터뿐만 아니라 스토캐스틱 보시면 이 구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시그널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하락 탄력성은 둔화가 됐지만 가격 자체는 밑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견조로운 상승 랠리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상승하는 종목 자체가 2,500 종목 중에서 한 400여 종목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 이 종목에 대한 하락도 어쩔 수 없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이 종목 견조로운 상승 추세 안에서 제한된 조정폭 그 이후에는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조정폭 이후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5%까지 하락을 했지만 밑거리를 말아 올리면서 분봉 기준으로 저가에서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바닥을 확인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57,3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인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추후에 공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가격 한 56,000원까지 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인 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의 경우에도 같은 화장품, 환활용 해지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화장품 종목 중이죠. 근데 이 종목은 최근에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 종목은 화장품 업종 중에서 실적 자체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의 흐름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실적의 흐름, 거기다가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 자체가 내려오게 됐을 때에는 저가 메리트로 충분히 공략할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제 60일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60일선 자체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다가 이 상승폭을 고가 대비해서 첫 번째 지지를 받았을 때, 상승 파동 이후에 첫 번째 지지를 받았을 때 강력한 되돌림의 흐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60일선 거의 맞닿아 있죠. 조금만 더 내려왔을 때에는 기술적인 반등 흐름, 그래서 18,800원 지지받고 반등하는 흐름 확인해 보면서 이 18,800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 기준 잡고 다시 한번 14,700원대 재공략하는 흐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들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인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의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좀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빠르고 명확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오늘 장중에 1.22%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2.04%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저가 2025년도 3월 20일 날 저가를 확인한 이후에 5거래일 연속해서 양봉이 이어졌고 오늘 첫 번째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음봉 크기가 심상치 않죠. 전 거래 이틀 연속의 상승 양봉을 모두 다 하회하는 그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더 눌릴 수가 있습니다. 이 눌림폭 하지만 크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3만 4천 이 구간은 3월 19일과 3월 20일 날에 각각의 종가와 시가 구간입니다. 이 라인대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간 조정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홀딩의 기준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 방안 잡아가겠다라는 의미고요. 단기 포트로서는 이번 주에 마무리 짓고 다음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저가에서 재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죠. 이 종목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상승 2025년도 3월 4일 이후에 저가를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졌고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오늘 조금 아쉬운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왜 아쉬운 흐름이 이어졌냐 보시면 자, 2025년도 3월 달이죠. 3월 달 중요 지지라인대로 형성했던 가격대가 이 13만 7,000원 가격대입니다. 23만 7,000원 가격대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4만 7,500원입니다. 이 14만 7,500원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었고 전 거래일 장중 3%대까지의 조정에서도 현재 구간을 지켜줬는데 오늘 시장이 크게 눌리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중요 라인대를 이탈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고무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저가에서 강력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는 흐름, 따라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개별 종목의 이슈로 인한 하락이 아니라 시장에 의한 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이 종목 13만 7,500원 혹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 가격대를 잡아드렸을 때 13만 7,200원 라인대까지만 올라선다 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흐름. 다만 중요 라인대인 13만 3,000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 기준 잡고 이 종목 대응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효성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이 종목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축소가 됨에 따라서 이 종목 좀 가장 먼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전 거래일 하락에 이어서 오늘도 3.95% 하락이 이어지고 있죠. 조금은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좀 보실 수 있는 라인대 자체가
2025년도 1월, 12월 말부터 2024년도 12월 30일부터의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 안에 아직은 추세를 훼손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41만 7천 이 라인대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4월 2일 날 실질적으로 이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됐을 때에는 불확실성 리스크는 이제 다 소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41만 7천 원 라인대에 손절 기준 잡고 단기 목표가 47만 원대 기준 잡고 대응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 KC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KC텍의 경우에는 자, 오늘 60일선을 터치하면서 분봉 기준에 대해서 강한 반등이 이어졌죠. 현재 구간 반등 이어서 시장이 조금의 눌림에 따라서 현재 구간 저가를 한 번 더 터치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 라인대를 지켜줘야 됩니다. 이 라인대를 지켜주지 못했을 때에는 33,600원 이탈 시에는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점을 잡고 진행을 하셔야 왜 60일선을 터치했을 때는 강력한 되돌림의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일단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그 가격대는 제가 잡아드리면 32,900원에서 33,000원 라인대 2025년도 3월 12일에 시가입니다. 이 시가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략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은 APR 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0.84%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약보합권대 위치하고 있죠. 분봉 기준으로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면 자, 저가에서 바닥을 확인했을 때 거래량을 크게 동반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바닥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이 종목들 특히 화장품 업종들 거기다가 화장품 업종 중에서도 실적을 동반한 종목들은 바닥권에서의 강한 흐름들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나서 단 1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로써 마무리하는 건 조금 아쉽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한 66,500원 라인대 왔을 때에는 한 번 더 함께 재공략하려고 제가 이 종목을 한 번 더 선정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선 단기 포트에서는 제외를 시키겠지만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 종목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솔리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0.72% 시가로 시작을 했고 현재는 마이너스 4%대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2025년도 1월 달이죠. 1월 20일과 1월 21일 날에 자, 중요 저점 라인대입니다. 이 저점 라인대를 체크해 보면 오늘의 현재 종가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다만 중요한 건 이 종목은 상승 모멘텀이 6월 달, 7월 달로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눌려줬을 때 중요 라인대인 6,65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한 차례 더 눌릴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일단 여러분들 피해놓고 다시 한번 6,2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재공략 유효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2025년도 1월 17일 날 장중 시가입니다. 시가에서는 강력한 반등 흐름 확인해 보면서 이 종목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빠르게 설명드려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에 대한 리뷰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 거고요. 하락장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 공략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따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구두차 챌린지가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해당 종목들을 좀 공략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또 이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셔야겠고 방송 중에는 저희가 이제 구두차 챌린지에 대한 종목들의 리뷰를 마무리를 하게 되지만 또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전략들 세워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잠시 후에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 주목해 보신다면 약세장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역시나 받아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파트너님 저희 9주차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10주차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두 종목 준비해 왔고요. 바로 글로벌 텍스트 프리와
텍스프리와 그다음에 솔브레인 두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경우에는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실적을 동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한 종목 선정을 했고요. 제가 매주 여러분들과 포트를 구성할 때마다 이 화장품 업종은 빼놓지 않고 가지고 오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확실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까지 동반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3월 30일 날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에 대해서도 영향을 제한적으로밖에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공매도의 영향력을 하락 영향을 좀 더 피해갈 수 있는 업종 중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가장 먼저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 정부가 중국 정부에서 8년 만에 이 한알령을 해제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중국이 양회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죠. 그럼 이 경기 부양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해외 기업들, 중국 내에 위치한 해외 기업들에 대한 규제까지 완화한다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 화장품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 중국을 떼어놓고 봐서도 이 K-뷰티, K-화장품 업종들이 2012년도 수출액이 10억 달러에서 2024년도 12년 만에 무려 10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승폭이 어마어마한 흐름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같이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은 면세 환급 중개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외국인 피부 미용 등 그냥 성형에 대해서 폭발적인 소비액 증가에 따라서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해외로 나갔을 때 뭐 명품 가방이나 여러 가지 이제 큰 소비를 하게 됐을 때 면세를 받는 혜택들에 대해서 이 외국인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대한 수혜를 또 받아갈 수가 있죠. 이제 한알령이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중국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해당 종목 동사의 매출의 상승 기대감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리브영 단독 사업자로서 이 외국인 매출의 급증 기대감, 이 올리브영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차트 보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5년도 9월 달부터 이어졌던 상승 추세가 2025년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파르게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저가와 저가를 이어보면 이러한 상승 추세 2025년도 3월 달에 잠시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조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 더 높은 상회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이 종목의 중요 타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2025년도 3월 24일에 장중 8%까지 상승했을 때의 시가가 4%로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조정에도 이 시가 부근 4,750원 라인대는 지켜줄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이 한 차례도 눌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 자체적으로는 좀 더 하락 추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바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5,150원, 손절가는 4,600원 기준 잡고 다음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이 솔브레인의 경우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한 소재 산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메모리 가동률이 지연되고 있으나 선단 공정이 최신 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최신 공정에 따라서 확대에 따라서 이 수혜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이미 포트폴리오 자체에서 최신 선단 공정에 대해서 모두 다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HBM뿐만 아니라 이 HBM을 구성할 수 있는 이 소재 산업들을 모두 다 구성할 수 있도록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의 고성능, 이제 메모리 반도체부터 해서 반도체 시장의 고성능화에 따라서 수혜를 계속해서 함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틴 글래스 사업이 앞서서 이제 사업비가 굉장히 크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사업을 축소함에 따라서 고정비가 축소가 되고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개선, 기대감까지 함께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수요의 확정에 대한 기대감 보면서 이 종목 차트 빠르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을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드리고요. 현재 상승 추세 안에서 강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 21만 2,500원, 손절가 18만 원 기준 잡고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와 솔브레인 10주차에 문을 열어줄 두 가지 종목으로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1313 챌린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